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주식 시장에 이런 속설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은 시장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비가 오는 날에 주식 시장의 시세가 조금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뽑았어요. 시장 하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이고 큰 그림에서는 우리 시장 좋은 시세 보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 드리는 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만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자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오늘 무엇보다 SK 하이닉스 하락세가 도드라졌어요. SK 하이닉스가 5%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나름대로 버티기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버티다가 밀린 거라서 에이 뭐 이거 오늘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 중순에 AI 반도체의 힘으로 조금 올랐고, 그리고 나서 쭉 밀린 다음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고점까지도 갱신을 하지 못한 채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요거는 A파 하락, 모노로 빠졌죠. 일자로 쭉. 그리고 복합 반등 B. 그리고 이게 하락이 여기서 끝나면 정말 다행인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길 원하는데 고점 뚫고 가는 거 원한다.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있으니 이거 넘어서면은 그래도 저는 여기서부터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쓸랍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못 넘었죠. 그 반등이 실패하면서 200일선도 어제 화끈하게 깨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10파 파동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요거 지지, 나름대로 이 전저점 위치를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왜? 이거는 하락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어보고 또 하나 옆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요거를 뭐 기본적으로 옮긴다고 하면 고점 대비해서 812포인트까지,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열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하단의 큰 A파의 큰 하락세를 한번 대입을 시켜 본다고 하면은 784까지도 한번 눌려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는 낙폭은 한 818포인트, 일단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로 가면요, 중요한 건 뭐죠? 신용장고의 반대매매나 신용장고가 줄어든 효과가 미미할 듯 합니다. 근데 이거 뭐 그냥 이 정도 겁주기하고 그대로 땡길 수도 있어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봤던 건 818포인트, 이 저점은 분명히 깰 것이다. 그래야지 이 10파 하락에 대한 것들이 성립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 드렸고, 요게 이제 추가로 하락이 되면 요 점선 있잖아요, 요렇게 올라오는 점선인데, 요게 아마 터치나면 그래도 죽더라도 반등 한번 하고 눌릴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는 800포인트 정도 보고는 있는데, 이건 뭐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수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이오의 하락은 전혀 없어요. 바이오의 조정 없이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2차전지 위주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어제도 얘기 드렸죠, 코스닥이 기준이 아니라 제약 업종이 한 번은 내리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빠르게 땡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눌리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자. 제약바이오가 이 파란 라인을 한번 만나서 계속 밀고 가는 건 쉽지가 않다. 이게 고점 부근에서 밀고 갈 수 있는데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미친듯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간판을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 뭐 딱히 테마주도 형성이 된 건 아니고, 트럼프 효과로 건설주 정도가 조금 올랐는데, 뭐 지금 건설주 누가 건드릴까요? 건설주 건드려도 나중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낫다. 오늘 K뷰티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5월달에도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시장이 빠질 때는 K뷰티가 강했지 라고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정도인데, 이때는 메이저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냥 폭탄 돌리기 정도입니다. 제가 완전히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이저 수급, 스마트머니의 선택을 못 받았다, 돈의 선택을 못 받기 때문에 못 간다 라고 얘기 드린 거랑 K뷰티의 시세랑 같은 겁니다. K뷰티가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이거 금방 뱉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도 볼 필요가 없고, 지금은 그냥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눌리고 있는데, 눌리는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좋은 자리에서 만들어둔 현금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냐,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현금 못 만들었으면 그냥 존버 타야 됩니다.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뭐한다 이렇게 자꾸 넘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트레이딩할 자신 없다. 현금 지금 못 만들었다. 제 영상을 지금 봤다. 지지난주부터 얘기 드렸는데 현금 만들려고 그 영상들 못 보고 지금 봤다. 그럼 지금 버텨야 돼요. 저는 진작에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기존의 10%에서 이제 어제 아침에 15%까지 늘렸습니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거 사인 내기 전에 벌써 저는 20% 이상의 현금을 보유 중이다. 그래서 이거 쓰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베타즈 분들께 얘기 드린 거 딱 하나예요. 제발 뭐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쓰지 마세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사야지만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팔아야지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꾸 매매를 많이 하니까 세력형들이 벼룩뛰기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여기서 잘 매수했어요. 결국에 여기서 털린다니까요. 왜? 나중에 이렇게 보낼 건데 이거를 못 먹어요. 여기서 벼룩뛰기 훈련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 먹고 여기서 다시 사야지. 팔고 사고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 먹으려고 하다가 이걸 못 먹어요. 이게 훨씬 큰데 3배, 4배, 5배까지도 큰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큰 사이클의 랠리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진짜 미친듯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슬슬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려오는 반도체에 대한 좋은 종목들을 서칭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반도체가 좋은 가격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매수에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나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은 조금 더 눌릴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또 삼성이 지금 HBM3E 요거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는데 그 벤더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 이런 거 좀 밀리고 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마 미국에서 기술주가 지금 최근에 차익 실현 나오거든요. 그거와 연계돼서 자꾸 반도체 관련주, AI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품 이런 것들이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주식들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요. 더군다나 뭐 지노맨 컴퍼니 이런 거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다. 누가? 트럼프가. 그리고 또 누가 나왔다? 대표가. 그래서 트럼프 인맥 테마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랑 뭐 아는 척하지도 않고 뭐 친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그냥 무슨 정치 테마주 하는 것 같이 엮여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지노맨 컴퍼니 올라가는데 저런 거 우리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겠죠. 그리고 2차전지도 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뭐 별로 안 빠졌어요. 그냥 반도체가 많이 빠지니까 또 2차전지도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수급 정리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 2차전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종목이나 업종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것들 얘기 드려보겠고요.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 하락 진행 중이다. 현금 만드셨냐? 미친 바이어도 실시간이다. 2차전지 단기 바닥은 어떠한 신호가 나올 것이다. 에코프로 머티의 블록딜. 근데 이번 주까지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가 블록딜 진행을 안 한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요? 24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행인데 내일과 모레 오늘 뭐 시외에 이렇게 안 나오면 아마도 에코프로 머티가 다음 주 중에는 바닥을 잡아주면서 2차전지도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거 블록딜만 안 나오면은 뭐 2차전지 수급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기대해보고 싶고 IRA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어제 충분히 얘기 드려가지고 뭐 추가적으로는 잠시 뒤에 조금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하나하나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한다. 이거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거는 바이든 정부,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거 약간 정치적 눈치 보기 금리 인하다. 그러면서 증시 부양효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의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 우리나라도 포함이겠지만 중국에는 더 많이 먹여버리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국을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론조사에서는 뭐 2%밖에 오차박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러나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아직도 70%까지 점치고 있고요. 바이든의 승리를 17%밖에 점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떠나서라도 그냥 뭐 트럼프가 무난하게 이번에 정권 잡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의 어떤 투기성 자금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미선물이 우리 시장에서 밀리면서 시장이 쪼르르 밀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 우리 시장에 영향력이 행사되었다. 뭐 매크로 지표 같은 거는 딱히 이변은 없고 비트코인이 다시 힘차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효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저는 사실 오늘 코스닥은 조금 힘을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스닥까지 그냥 빠져버리는 또 하락 종목이 오늘도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갈 곳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미칠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애매하다. 아직 진행형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파생시장 수급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크게 뭐 시장이 관여했다, 뭐 찍어 누르겠다 이런 거는 아닌데 결국에는 투매를 조금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브리핑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에서 과열 시그널이 자꾸 잡혀요. S&P 500과 나스닥은 어제도 보라 시그널이 추가되었고요. 과열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한 경계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우존스까지도 어제 노란 시그널까지 잡혔다. 그래서 뭐 당장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오늘 아침입니다. 조만간 한번 미국 시장의 흔들기가 진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본다고 하면은 오늘 시그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지금 어떻죠? 노랑 보라가 동시에 떴다. 그래서 이거 제가 요즘 영상에 계속 얘기 드렸는데 보라가 또 누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누적되고 이렇게 누적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급락 한번 나와야 돼요. 이격도를 정리하는 어떤 조정세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한 거지. 조정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S&P 500도 신고가 만들면서 노란 시그널 먹고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격다짐으로 버틴다고 해도 한 번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나오고 다우존스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과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우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도 윗꼬리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해봤자 윗꼬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뭐 다른 글로벌 증시 보면은 니케이나 대만이나 다 짱짱하게 있는데 우리 증시만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력을 떠나서 너무 못 간 상태에서 얻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심리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퀀트 분석적으로 제가 주말마다 라이브에서 이거 퀀트 분석 해드리는데 여기던 지금 둘 중에 하나인 위치일 텐데 이건 나온다. 눌리는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2800 언저리까지. 근데 지금 벌써 2840이라서 뭐 빠져봤자 한 2%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요 정도는 한번 눌릴 수 있다. 뭐 진짜 많이 눌리면은 여기 62선까지 눌릴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하나하나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은 뭐 현금을 쓴다 뭐 한다 뭐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요까지 정리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지금 기준은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 제약 업종이 한번 빠지는지 봐야 된다. 한번 흔들기 가는 길에 뭐 죽는다 이런 거 아니고요. 가는 길에 더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한번 눌렀다가 가는 요런 시세를 만들기 위한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거 안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 버티다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이게 하락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간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이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오히려 내일이나 언젠가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나 2차전지 위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건 IT는 밋밋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도 업종은 바이오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트럼프가 제재할 거고요. IRA 관련해서 뭐 폐기에 관련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다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상 뉴스 딱 보고서 댓글들 보잖아요. 이거 다 고소한다 뭐한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IRA 폐기한다는 얘기를 트럼프 입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책 바꾼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를 향한 투심이 꺾이게 만들려는 그런 스마트머니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요거까지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을 어제 부분에서 제가 20% 이상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5% 이상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궁극적으로 만약에 제가 보는 뷰대로라면 오늘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약세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없었는데 만약에 강세로 돌아간다 한들
현금을 30%에서 40%까지, 이거 진짜 큰 비중이거든요. 30%에서 40%까지 차근차근 시일을 두고 만들어가면 조정이 나올 때 최소한 매도해둔 구간의 하단권 좋은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여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만약에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부근에서 차익을 시작합니다. 차익하고 차익하고 차익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눌림이 나올 때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요. 내가 여기서 매도한 구간보다 하단권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챙길 거 챙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은 올라가는 게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수록 일단 한번 좀 챙기시라, 그런 얘기를 한번 아침에 들어봤던 건데, 그런 기회가 오늘까지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기회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봐 드리겠고요. 또 짧게 정리하면은 그냥 억지로 현금화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막 뭐 손절치고 손실 보고 억지로 파재가 현금 만들어야지 억지로 막 과도하게 50% 60% 이렇게 만들 시장도 아니에요.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그냥 요런 눌림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안 맞으면 좋겠다, 전략적인 대응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도 필요 없고 그냥 좀 기다리다가 시세 분출하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게 분출하면 그런 거 현금이나 하자,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너무 막 걱정은 하지 마시라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서는 나름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만 열심히 꼬꾸라뜨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IRA 보조금을 통한 선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뭐 얼티얼셈즈도 그렇고 삼성 SDI나 뭐 SK온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보조금 받아가지고 지금 얼티엄셀 상공장에 대한 투자는 거의 끝나가고 4공장 투자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 트럼프가 정권 잡는다고 바로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너무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시라. 이거는 단순히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게 끼어 맞춰지는 과정이다. 결국엔 뭐죠? 명분 만드는 거다. 명분 만들어서 누르기 좋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2차전지도 쇼커볼을 쳐야 돼요. 쇼커볼가 어느 순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견제해야 되고, 결국엔 이 기준이 2분기 어닝 시즌 지나가고 3분기에 대한 방향성이 반영되면 본격적인 주가 터닝 나올 겁니다. 지금 거의 끝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터널 지나고 있는 거 어디 뭐 여긴지 모르겠지만 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터널 나와 있다니까요. 터널 나와 있는 상태예요. 바닥 저점 깨고 이런 거 없습니다. 더 갈 거예요. 이제 돌려서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 재차 강조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걱정할 거 당연히 없고요.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 예전에 반도체 빠질 때도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를 지속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함부로 붙지 마시라, 이런 것도 얘기 드리고, 오늘 만약에 반등 나오면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200에서 안착한지 한번 보자. 근데 200에서는커녕 반등했다가 그냥 쳐맞고 내려왔거든요. 상당히 아픈 상황이라서 요게 과연 여기서 지지를 받고 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튀더라도 한 번은 더 눌리지 않을까, 요런 것들 한번 얘기해 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챙길 거 챙기고, 새 판짜기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눌린다고 뭐 조금 많이 빠진다고 매수한다? 그거 또 물립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시그널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랑보라 시그널, 미국 시장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얘기해 봐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콘텐츠가 없습니다. 막간에서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베타지 분들께 브리핑을 드렸는데, 일단 오전 브리핑 하나 보면은 반도체와 2차전지의 시세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문득 보면은 코스닥이 진짜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분석을 한데 24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의 시세보다도 3% 빠져 있는 상황이다. 오늘 추가 하락했으니까 우리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4%에서 5%가량 빠져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겠죠. 단기 매매해도 다른 거에서 깨지고 아니면 물려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인데, 요거 조금만 더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또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괜찮을 거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손절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거 얘기 들어보고, 글로벌 증시가 과열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르지도 못한 우리 증시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것도 시장의 논리다. 그리고 시장 올라갈수록 계속 현금 만들라, 모아가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안 부러지고 랠리를 펼치고 버텨주는 것도, 현금 만들 시간 주는 것도 기회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진짜 반등하면 저는 현금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더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안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도 충분히 기회는 줬거든요. 나는 풀베팅에서 현금 못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 여기서 현금 못 맞는 게 어딨어요. 더 깨지면은 이거 마이너스 5%였던 거 마이너스 10% 20% 갑니다. 금방 가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시장발 하락 나오면 그때 이런 말 하죠. 그때 파제님 말 들을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한두 명은.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시는 죽을 때까지 열려요. 우리가 오늘, 내일,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열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증권시장 열리니까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두고 가면 어쩌지란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아침 브리핑이었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연봉상 마이너스 4.29%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좋은 장에서 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와, 24년도에 마이너스권이네요.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대체 우리 시장 어떻게 돌아갈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넉 달 내내요. 2분기부터 넉 달 내내 지금 힘들거든요. 1월 달에도 빠졌었고. 그래서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 정말 최후의 재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를 제가 여기부터 계속 얘기 드렸어요. 아마 이날의 콘텐츠들을 보러 가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3월달쯤 요때 콘텐츠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빠질지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는 건 여기서 그냥 가는 걸 보고 싶은데 아마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빠지면 이때는 진짜 미친 상승 나옵니다. 얘기 들었는데 어느덧 거의 다 와가네요. 거의 다 와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봤자 3%예요 여러분, 코스닥. 그리고 이거 이탈한다고 해도 금방 땡길 겁니다. 금방 땡겨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만 추가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빠진다고 하면 저는 818포인트 일단 여기 우리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진짜 언더슈팅 세력이 신용 잔고까지 팔아먹겠다, 털어먹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요런 것도 우리가 신경 쓰고, 코스닥보다는 제약업종에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코스피는 뭐 눌려봤자 2800포인트 언저리일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한번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얘기를 딱히 할 게 없어요. 삼성전자는 짱짱하게 버티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시세 반락이 나온 정도고, 또 오늘 셀트리온이 나름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이 좀 괜찮겠구나.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바이오가 시장이 주도주로 가기는 하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뭐 알테오젠도 부러진 게 아니고 삼성당제약도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최근엔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강세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막 열심히 빠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던가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3분기 터닝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시발점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그래서 이게 뭐 블록들이 나오던지 첫째,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요때까지 블록들이 안 나오면은 이제 얘가 터닝을 시작할 거거든요. 2차전지에서 얘가 가장 투기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친구가 방향을 잡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2차전지를 공략하냐, 이런 것들은 뭐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의 전기접종 이런 거 충분히 주목해 볼 여지가 높다.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딱히 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요 정도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게 맞는 것 같고, 제약 바이오도 지금 당장 따라붙지 마시라라고 제가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미친 바이오가 일단은 쉬는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요거 노란 시그널 나왔을 때부터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거든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 미친 바이오도. 일단 수렴을 조금 하고 갈 것 같다. 시노펙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바이오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시장에서 뭐만 하면 지금 바이오 거려요. 요 분위기를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누가 깨주냐? 세력형들이 깨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가 뭐 예탁금은 조금 늘어났지만 신용 잔고가 안 줄어들어요. 이거 제가 보는 건, 제가 세력이면 19조 밑으로까지 한번 눌러놓고 그 다음에 시장 땡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털릴지 안 털릴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반대 매매 나온다?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건 기어이 이거 기대감, 여기 지지 받을 거란 기대감 한번 깨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설명드리고, 내일은 콘텐츠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한번 얘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7월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물론 뭐 코스피는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7월달 들어서 쭉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여간 안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심리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인데 저희 다 수익 잘 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수익 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도 내 종목들이 안 빠지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이 돌려서 미친 상승 나오기 전이니까 조금만 버티시다. 이거 뭐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눌렀다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이거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 제가 큰 확률로는 눌릴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냥 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 정도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만 대응하시고, 뭐 과도하게 또 대응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정리하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